2시간 빠른 뉴스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오후 5시에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본상 시상에서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최초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본상 중에서도 주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은 총 6관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한국 드라마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는데요. 옆 나라 일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축하한다, 본 맞자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로비다, 짝퉁이다 라는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의역 및 오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한국 영화나 BTS 등 콘텐츠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로비 활동도 수상에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작품은 영어라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퀄리티의 높이나 시점에도 매우 서투르다. 그 증거는 일본의 많은 작품들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열렬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수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로비 활동이나 섭외 활동을 잘하면 그 즉시 평가될 것이다. 이 원인은 국민성과 우리의 작지 않은 시장 때문이다. 역시 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돈을 벌면 지원해주는 것도 다릅니다. 일본에도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윗 대가리가 노인 뿐이니까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이 정의이기 때문에 돈만 내면 뭐든지 살 수 있다. 여기 댓글들만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쉽다. 이런 상의 가치는 있나? 나라마다 특기가 있다. 최근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주목받는 것 같지만 그 외에는 모두 시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망한 것뿐. 반대로 일본은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에서 이미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아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디어 믹스 랭킹에서는 일본 작품이 1위는 물론 수많은 상위에 들어가 있다. 일본은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특기다. 다만 실제 인물을 이용한 영상 콘텐츠는 조금 약한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센스가 전혀 없다. 그것만 개선하면 일본 드라마, 영화가 세계를 잡을 것이다. 일본 작품을 해외에 팔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창작물은 국내용으로 세계에 판매하기 위해 만들지 않는다. 국내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이며 해외용으로 영어화나 외국어판을 만들 생각도 없다. 해외상을 타지 않아도 좋은 작품이 많이 있다. 옛날 일본 만화나 명작들을 다시 만들면 해외에 상 정도야 가능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무책임에 화가 난다.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등 뛰어난 연구 분야에서도 랭킹이 떨어진다. 일본의 정치가는 국책으로 다뤄야 한다. 지금의 저출산 문제, 일손 부족 문제도 좋다.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하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정말 훌륭합니다. 예능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융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 노인을 중심으로 반일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한국의 국민은 부모를 소중히 하고 심성도 상냥한데 유감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엔터테인먼트에 나라가 지원해주면서 커왔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텝을 파견해 기술을 배우면서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인재 육성과 인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극장 흥행 수입의 3%를 인재 육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곧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10년 후, 20년 후에 나옵니다. 사람이 잘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노력한 결과가 지금 꽃이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인은 인재 육성에 돈을 내지 않고 기술직을 경시합니다. 우수한 기술자나 연구자는 해외로 가버립니다. 정치가를 비롯한 노인을 위한 나라입니다. 이 작품의 원작격이 세계적 히트가 되지 않는데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한 것은 확실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힘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대한민국이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경제, 문화 등등 그동안 일본이 앞서고 있다 생각하던 모든 분야를 대대적으로 맹추격하고 일부 분야는 아예 앞서 나가기 시작하자 그에 따른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금 현재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댓글들은 일본의 쇠락과 한국의 약진에 대한 일본 내부의 두려움과 불안감의 일부입니다. 실제 2019년 일본의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변화 추이를 보여준 후에 한국에 대해서 묻자 한국에 역전당하는 것을 걱정할수록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은 한국과 일본, 달라진 힘의 관계에 일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2 기자들이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